자, 19번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투로 넘어와서 19번 포인트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4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뽑자면은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치환연산법. 이건 개념이야. 개념 뭔지 알아야 돼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통째를 hx나 gx로 치환해서 연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고, 자, 두 번째가 함수의 극한의 활용. 극한의 활용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그래프를 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유명한 문제인데 최근에 기출되지 않았어. 최근에 기출되지가 않아서 쌤이 오늘 교재에는 뺐고,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부정형의 극한값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줬죠. 왼쪽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주고 오른쪽에서 0분의 0꼴을 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개수 비교하지. 최고차의 개수 비교. 사실은 0분의 0꼴도 개수 비교야. 대신 0분의 0꼴은 최고차가 아니라 최저차를 개수 비교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개수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특히 뭐도 쓰죠? 로피탈 정리도 쓰죠. 로피탈 정리. 자, 요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상당수 많이 있다. 근데 사실 요것만 가지고는 4점짜리가 될 수 없어. 얘는 지금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뭘 하나 첨가해 줘야 되냐면, 문제가 알려준 대로 푼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자료가 부족해.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이 나올 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공부했었지. fx를 뭐라고 놓는다? ax에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설정해 놓고, 그죠? 설정해 놓고 요 n과 요 a를 찾아내는 문제 스타일. 그죠?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4점짜리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쌤은 요걸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요 정도 정리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요 19번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건 쌤이 도와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20번 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쭉 지금 체크하고 있지. 내가 모르는 게 뭔가, 보충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자, 20번은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에서도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세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합차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합차의 그래프 작도. 자, 합차의 그래프 작도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어떻게 알려줬다? y는 fx 더하기 gx. 요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곱하기 2. 이렇게 그린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중점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체 2배를 하면 된다. 요런 얘기. 그 다음 fx 마이너스 gx가 나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로 놓고 또 똑같이 나누기 2 곱하기 2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fx의 그래프 그리고 gx를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중점을 그려서 2배 한다. 이렇게. 그래서 차의 그래프도 결국엔 뭘로? 합의 그래프로 바꿔서 그리는 거다. 이렇게 작도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점의 그래프야. 결국에는 핵심은 중점의 그래프.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있지, 요거. 두 번째는 인수에 대한 얘기. 인수에 대한 얘기 뭔지 알죠? 자, 얘는 언제 쓰인다? 요런 거 말하는 거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x 이퀄 a에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그런데 내가 단서로 하나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 f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근데 곱해서 연속이다. 무슨 말이다? gx가 0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 fx하고 gx를 곱한 함수가 있어. 근데 이 f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곱했더니 연속이 됐대. 그 방법은 gx가 0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지.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도 상관없잖아. gx가 0이면 어차피 다 0이니까. 즉 g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인수인 거야.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알겠죠? 유명한 유형이에요. 유명한 유형.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또 예상하는 녀석 중에 하나. 새로운 함수 gt에 대한 얘기지. 자, 지금 문제는 이 세 번째 거를 넣어놨습니다. 이 새로운 함수 gt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자고 했어. 첫 번째, t가 0일 때 함수값을 찾는다. 실제 t가 0이라고 생각하고 함수값을 찾아서 점을 찍고 t가 음수일 때 t가 양수일 때를 작도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1대100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는 요령이 없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gt를 작도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까지 함수의 연속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겨서 21번 또 가보자. 그 문제 풀어보시고. 자, 21번 이제 도함수의 활용 쪽으로 넘어와서 접선에 대한 얘기 해봐야 되겠지. 자, 접선에 대한 얘기도 기본은 뭐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다? 접선의 주인공은 늘 누구? 접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접선의 주인공은 접점.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두 개. 접점을 제시할 거냐, 제시하지 않을 거냐.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제시하지 않는 쪽이죠. 제시하는 쪽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접점을 설정해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한다. 이렇게 풀기로 했다 이거지. 요 방향성을 일단 기억해 줘야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쌤이 하나의 조언을 하는데, 접선 문제는 늘 접점이 주인공이고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접점을 설정해서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그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만 만약에 문제 풀이가 끝난다면 이건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아닌 거야. 여기서 이게 도함수의 활용 문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뭐가 하나 첨부돼야 되냐면 기하적 성질. 자, 기하적 성질이 뭐냐면은요, fx 곡선과 접선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 요게 첨부되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 잠깐만 봐봐.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래. 봐봐.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요, x제곱으로 묶이고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여기 0에서 접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0이 되겠지? 0일 때 0이니까 당연히 y축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4,a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4,a? 그만 여기쯤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이쯤 있을 테니까 얘를 지나는데 마이너스 4,a가 뭔지는 몰라 지금. 뭐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좀 이렇게 더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이라고 보면 여기 어딘가에 뭐 a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4,a가. 근데 거기서 접선을 걷더니 접하는 직선이 몇 개 있대? 3개 있대요. 봐. 접하는 직선이 3개 있다는 건 접점도 3개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점을 설정한다고. t, t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으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y 마이너스 y좌표 t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이퀄 기울기 3t의 제곱 플러스 6t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세운다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4,a를 지난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여기다 a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식이 되게 복잡해지죠. 보통 이런 경우에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됐잖아. 근데 t가 뭐야? 접점이지. 그럼 그 접점의 종류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 방향성이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근데 이 문제의 다음 조건이 뭐야 지금?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3개 나오는데 3개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이려면 어때야 돼? 세 접점이 전부 다 음수가 되던가 아니면 하나가 음수고 2개가 양수가 되던가 이런 얘기지. 맞나요? 그걸 기하적으로 찾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접점의 좌표에 관련된 문제였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어서 푸는 방정식 문제가 됐을 건데 얘는 접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기하 문제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a를 어디를 잡아야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집에서 접선을 그으면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런 스타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스타일. 자,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 이런 거야. 자, 요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요거랑 똑같이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여기가 0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갈 건데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고 요 만나는 교점 3개를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그리고 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들. 요런 문제. 요런 문제도 사실은 접선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접선 문제지. 요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윗변으로 하고 높이를 정할 텐데 높이가 제일 멀리 있다? 제일 멀리 있다? 요 점과 요 점 사이에서? 그럼 무슨 얘기야?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제일 멀리 밖으로 나갈 때가 언제냐? 언제겠어 결국? 이쪽으로 접할 때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접할 때겠지. 그죠? 얘보다는 얘가 더 멀리 있는 게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을 찾아내는 문제. 이것도 결국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려야만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접점을 설정해서 그냥 방정식만 작성하면 되는 문제는 나와봤자 좀 쉬운 문제로 나올 거고 만약에 요걸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갈 거면 기하적인 성질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될 건데 보통 이런 문제는요 기니디 문제로 잘 나와요. 기니디 문제로 잘 나와. 아니면 이렇게 아예 뭘로 나오거나 최대 최소 문제로 나오거나. 그래서 요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점 통달해서 계속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 보자. 자, 22번 갑니다. 자, 22번은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도 역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는데 자, 얘는 이런 식이죠.
그래프 작도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뭘로 푸는 거?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게 되는 이제 사총사. 예, 그거에 대한 얘기. 요건 아까 우리 정리했으니까. 그래프 작도는 쌤이 늘 집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1번, 2번, 3번. 그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1번, 2번, 3번, 4번. 요 4개를 그려놓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녀석이 몇 번이었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그래프. 1, 2, 3, 4, 5, 6, 7 중에 6번이에요. 요거 많이 나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이게? 여기 삼중근이죠. 삼중근. 요 삼중근의 모양에서의 X축 혹은 상수함수들의 위치 관계 때문이에요. 제가 뭐가 되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뭐 한 개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자주 봐주라고 했고, 여기 있는 7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X축을 아무데나 이렇게 거보고 꺾어 올려보고 이런 연습을 집에서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어쨌든 이것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약점 통달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고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걸 그래프로 바꿀 때 우리 이런 거 있지? fx 이퀄 gx 뭐 교점이 뭐 양수에서 몇 개가 있고 음수에서 몇 개가 있고 몇 개만 있고 뭐 이런 녀석 나올 때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바꾸기로 했니?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이항하는데 미지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변에다 무조건 뭘 놓다? 뭘 놓는다? 상수. 상수를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나서 여기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각각을 작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상수항을 없애주는 게 좋다고 했어. 그래프 그릴 때, 그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23번. 자, 이제 적분 쪽으로 넘어왔네. 이제 끝나간다. 자, 23번은 뭐냐면 적분 변수 시리즈 몇 개? 우리 이거 몇 개 정리했지? 적분 변수 시리즈 4개. 4개 정리했습니다. 4개 정리해 줄게. 요거는 필히 암기해야 돼. 1번. 요렇게 생긴 거 있지? f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x에다가 일단 a를 집어넣어서 fa 이퀄 0으로 만들고 또 양쪽 미분을 해서 f'x가 요거 집어넣는 거라 그랬지? fx가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t자리에다가 x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다음에 요 녀석들의 시리즈가 이런 애들이 있어. 자, fx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 오고 요쪽에 x가 오고 요쪽에 뭐 x 플러스 1이 오고 ft dt 이런 식으로 오면은 우리는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 미분하면 좌변은 f'x 되고 우변은 fx 플러스 1에서 x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라고 했죠. 위아래 다 변수가 있을 때는 위에서 집어넣고 아래 집어넣어서 빼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세 번째 1번에서 세 번째 거야. 얘는 이거는 우리끼리는 꼭 해야 돼. 우리끼리는 꼭 할 줄 아는 게 좋아. a부터 x제곱까지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거 모르면 돌아가야 돼. 이게 정의식을 이용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가지 방향성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얘네들이 같아지는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 그렇죠.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어차피 위아래 똑같아지니까 요런 관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분할 건데 미분 잘 봐. 왼쪽 미분하면 f'x 오른쪽 미분하면은 요 녀석 집어넣는 거라 그랬잖아. 집어넣으면은 f에 x제곱이 되는데 요게 x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요걸 기억해 달라고.
안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문과 내용이 아니야. 문과 내용이 아닌데 알아두라고 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 알아두면 훨씬 편하니까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요게 1번.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자, 2번은 요거 기억나? fx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a부터 x까지야. 근데 안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긴 거. x-t 곱하기 ft dt. 그 이름도 유명한 뭐? 고춧가루. 그렇죠? 왜냐면 미분할 때 t 자리에다 x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0 된단 말이지. 즉 피적분 함수 자리는 t에 대한 함수로 돼 있어야 되는데 x가 이렇게 끼어 있다 이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x를 밖으로 빼서 미분을 한다고요. 정리합니다. 정리. 이렇게 분배 법칙 써서 정리한 다음에 x를 상수 취급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3번.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자, fx가 있는데 fx의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 저 끝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껴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껴있으면 a부터 b까지는 어차피 얘가 뭐기 때문에 a, b가 상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쨌든 상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k로 치환한다.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게 네 번째 유형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야. 보세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옆에 이런 게 곱해져 있어. x분의 1 인테그랄 x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요런 구조 보세요. 요런 구조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고 x분의 1은 분수니까 x분의로 가 이렇게. 그리고 분자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0부터 x까지 ft dt.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순간 분모 0 되고 0이 집어넣으면 분자도 0 되기 때문에 0분의 0꼴 돼서 로피탈 씁니다. 그렇게 가는 문제인 거예요. 로피탈 가는 문제. 이렇게. 그래서 적분변수 시리즈 중에는 가장 유명한 네 가지 형태인데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모르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쌤이 문제를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연습해 보세요. 알겠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이어서 적을게. 24번. 24번은 정적분의 활용, 넓이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넓이에 대한 얘기. 자, 봐봐. 네. 종이 쳤어요. 자, 다 왔으니까 좀만 속도 내보자. 자, 24번의 넓이는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 뭐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얘들아,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순서는 당연히 이렇죠. 교점을 구하지. 그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기준으로 경우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가는데 교점이 구해지는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문제가 쉬워. 교점 구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 교점이 안 구해지는 거. 교점이 구해지지 않는 유형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보세요.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는 첫 번째. 교점을 구하는 식 자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봐. 여기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안 구해지는 거야. 구해지지 않고 그냥 fx와 gx가 같은 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서 f알파와 g알파가 같다라고 하는 요식 자체를 이용하게 되는, 실제 저건 구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야. 실제 저 식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요게 많이 본 거지.
공통 부분의 넓이.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지금 이 24번에 있는 문제도 그런 문제지. 보면 알잖아, 그쵸? 지금 사실 여기서 fx하고 y는 k 해갖고 k가 만나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교점, 그거 못 구해. 교점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랬지. 여기서 만약에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 이런 부분을 주면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이용한다? 공통 부분의 넓이를 양쪽에 더해서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가 같다를 이용하게 되는 요런 스타일. 얘도 딱 그런 거죠. 거기 지금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달고 S1과 S2가 같으면 S1 더하기 S3, S2 더하기 S3가 같다를 이용하게 된다. 그 유형이었단 얘기야. 마지막, 교점을 가르쳐주지 않는 유형의 네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주고 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실 조각 맞추기죠. 뭔지 알지?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띄어다가 저쪽에 갖다 붙이는, 그죠? 네, 그런 형태의 문제이다. 그래서 넓이에서 우리가 4점짜리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25번. 자, 25번 포인트는 위속 속각,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라, 그지?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원래 기본적인 라인은 요런 라인이지, 그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지만 우리는 뭘 정리한다? 늘 여기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다?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요 라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네, 늘 많이 봤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건 따로 정리할 게 없어서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26번 미적분 길이D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약점 앤 킬러 통달에서 많이 다루게 될 형태의 문제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푸는 과정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자료의 해석. 보통 길이D 문제 스타일들은 이런 걸 준다고.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해놓고 가, 나,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와 나에서 알려주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자료를 해석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자료를 해석한 뒤에 만약에 그래프의 개형이 가능하잖아? 그래프의 개형이 작도가 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잖아?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f'x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려놓고 간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야.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야. 3번이 뭐냐면은 보기 사이의 연관성. 자, 앞으로도 쌤이 여기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길이D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야. 문제에서 알려준 자료, 가와 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플러스 기억에서 나왔던 내용과 플러스 니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나의 목적지인 디귿을 해결하러 간다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결국 가와 나 그리고 기억, 니은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저 정보들을 찾아 나아가는, 쌓아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이제 약점 통달에 있는 거니까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가 없는 내용도 쌤이 이렇게 정리해줬지만 크게는 26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원부터 수투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그냥 정리만 가지고는 사실 딱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모의고사 문제 일주일에 하나 가지고 연습이 안 된다라고 쌤이 생각했던 게 바로 발견적 추론과 두 번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연습, 그다음에 세 번째 경순조 중에서 분류 문제와 중복조합 문제. 자, 그리고 네 번째 확통 빈칸 넣기. 그리고 다섯 번째 미적분 기니디 문제. 당연히 기니디 문제 안에는 3차, 4차 그래프의 활용이 들어있겠지. 자, 이렇게. 그리고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의 끝판왕. 이게 이제 킬러죠. 킬러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약점엔 킬러 통달에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 정리 내용을 다 정리해 본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내가 부족한 개념은 뭔가, 내가 여기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좀 잘 모르는 유형은 뭔가를 빨리 체크해서 그거를 우리가 메꿔 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약점 통달을 해나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긴 시간 고생했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고 오고 쌤이 지금 여기서 정리해준 내용 바탕으로 다음 주 일요일날 국어 분석 강의 할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클래스룸에다가 모의고사 연습할 거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연습하고 시험 보시고.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